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 안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세요. 네. 자, 김수환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살짝 봄이 오고 있어요. 지금 대표님 패션을 보니까. 네. 아직은 아마 독점 후원 이런 거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의류 계약. 아니 나라면 진짜 저 김수환 대표님 그러니까 그, 매일 옷을 갈아입혀줘. 아니 이 여기에 일주일에 2번씩 고정으로 나오시면서 동그랗게 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사실 이렇게. 옷밖에 안 나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왜 난 저걸 저렇게 그냥 각자 알아서 사 입으시도록 네. 하는지 좀 우리나라 패션 회사들 맞아요. 기회를 드립니다. 선착순이에요. 아, 오늘 막 2번 빵 터졌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예. 오늘은 방산업체들은 예. 방산업체들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은 뭐 제 주변 사람들이 너무 확진자가 많이 나와가지고 예. 제가 하도 찝찝해가지고 예. 예. 왜냐하면 저도 이제 이미 감염돼 있을지 모르니까 또 스튜디오가 좁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 2%하고 안 프로 감염되는 거는 사실 걱정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요 뒷시간에 이제 퇴근길 라이브 그 중년분들 많이 나오잖아요. 예. 예. 두 분은 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지만 퇴근길 라이브에는 또 굉장히 또 중요한 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맞아요. 사실 그분들 때문에 제가 네. 최대한 조심하자.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은 불가피하게 그렇게 이제 건너뛰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네, 이제 저희 저도 고생 이제 많이 검사를 했죠? 받고 해보니까 이상이 없고 네. 해서 오늘 또 다시 월요일 날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네. 오늘 이제 방산업체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그 방산업체들 그 주가가 흐름이 좀 좋다 하는 기사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참 이게 전쟁이 터지고 뭐 또 사상자가 나야지 이런 회사들이 주가가 오른다는 게 참 슬픈 일이긴 한데 또 뭐 어쩔 수 없죠. 예, 이렇게 또 주가 또 흐름이 괜찮다고 기사들이 나오고 하니까 그 마침 또 올해부터 방산업계에 또 상당한 또 변화가 예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그 일반 투자자분들은 잘 모르시는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우선 뭐 화면 보시면 최근에 이제 이렇게 그 뭐 포성 커질수록 웃는다. 아 저는 이런 제목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냥 뭐 방산주 주가 뭐 좋다 하면 되지. 뭐 포성 커질수록 웃는다. 조금 그 우리 그 전쟁을 좀 좀 희화화한. 슬프게 보는 사람 그래, 입장에서는 맞아요. 예. 예, 좋지 않은 제목인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기사들이 이제 쭉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 LIG 넥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최근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주가 흐름이 이런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카이 항공우주산업 같은 경우도 이런 패턴이죠. 이것도 최근에 많이 지금 올랐네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도 이런 흐름이고, 그래서 방산업체 중에서 대형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예. 지금 주가들이 이렇게 그 우상향하는 그런 트렌드로 이제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이 방위산업체들 상장되어 있는 방산업체들이 그동안 주식시장에서 조금 소외됐던 이유가 우선은 뭐 글로벌 방산업체들에 비해서는 경쟁력이 좀 떨어진다 하는 이유도 있지만 예. 그보다도 더 큰 이유는 방산 그러면 사람들이 우선 비리를 가장 먼저 떠올린단 말이에요. 방산은 비리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왠지 방산업체에 그 투자를 하기가 좀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월 4일 날 그 우리 그 방위사업청장, 방사청장 그 강은호 청장이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그때 출연을 했는데 왜 예. 출연했냐면 우리가 1월 달에 그 아랍에미레이트의 그 천궁2 네. 그 지대공 중장거리 미사일 한 4조 원 수출하고 또 2월 초에 K9 자주포 이집트에 2조 원 수출하면서 연초부터 그 방산 수출에 낭보가 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라디오 프로그램에 그 방사청장이 출연을 했는데 이 방사청장이 이제 그 진행자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진행자님 그 방산 그러면 뭐가 가장 떠오르세요? 그러니까 이 진행자가 거기서 바로 그냥 그 비리를 하고 있어요? 비리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방사청장이 굉장히 씁쓸한 표정으로 그렇죠. 그러면서 저도 이거 비리라는 그 단어에 짓눌려서 오랫동안 그렇게 짓눌려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산 비리라는 게 특히 이제 나쁘게 보이는 게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하는 것이기도 하거니와 우리 국가 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잖아요. 네. 그 좋지 않은 썩은 부품을 뭐 비싸게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우리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것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방산 비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나쁜 그 행위로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예. 제가 이제 그 방산 그 비리 중에서 하나 기억나는 게 뭐냐면 오늘 이야기는 방산 비리 이야기는 아닌데 네. 초반에 이제 이 방산 비리하고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야기를 조금만 더 드리겠습니다. 예. 2009년에 그 MBC PD 수첩에 그 현역 그 해군 중령이 그 출연을 해요. 그때 예. 이제 김영수 중령이라고 예. 이분이 모자이크 없이 출연을 합니다. 하면서 본인이 계룡대 지원단에 그 근무를 할 때 그때 한 10억 원의 그 군수 그 비리가 있었다는 것을 폭로를 합니다. 근데 2006년에 그 사실을 알고 군수사기관에 계속 알리고 했는데 계속 묵살당해 왔다는 겁니다. 혐의 없다고. 예. 그래서 안에서 내부에서 왕따 당하고 그 타 부대로 이렇게 전출되고 하는 시련을 겪다가 네. 그 현역 중령 신분으로 모자이크 없이 군복 입고 출연한다. 이런 이제 조건을 달고 MBC PD 수첩에서 방산 비리를 그 폭로를 합니다. 그 PD 수첩에 폭로를 한 이후에 군 수사기관이 다시 나서서 재수사를 하면서 네. 31명이 사법 처리가 되거든요. 그 이후에 그 김영수 중령의 그 방산 비리 폭로를 무마하고 김영수 중령을 저 새끼 저거 또라이 새끼다라고 국감장에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했던 분이 있어요. 해군 참모총장이 저 새끼 또라이다라고 이야기는 안 했지만 거의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분도 알고 보니까 다른 여러 가지 비리건에 연루돼 가지고 그분도 결국은 나중에 유죄를 받고 그 옷을 벗은 것으로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영화가 한 편 만들어지죠. 1급 기밀이라고 하는 영화가 만들어지는데 그래요? 그 당시에 그 김상경 씨가 그 공군 그 중령으로 그렇게 출연을 합니다. 그래서 뭐 어차피 가는 김에 그 화면 한번 봐주시면 진짜네요. 예, 1급 기밀이라는 영화가 있죠. 예, 오늘 뭐 좀 시장 분위기도 뭐 별로라고 하는데 1급 기밀이나 한번 한 3분간에 걸쳐서 한번 보시죠. 제가 이렇게 카트 잘라왔습니다. 네, 어차피 네. 뭐 오. 예, 잘라오셨다고요? 예, 자를 줄 아신다. 그림판에다가 이렇게 자르면 됩니다. 그림을. 예. 그 유튜브에 있는데요. 그 저 현역 공군 중령 박대익 중령이죠. 네. 예, 그 영화배우 김상경 씨가 박대익 중령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 박 중령이 이제 꿈에도 그리던 이제 국방부에 그 네. 발령을 받았습니다. 예, 국방부 군수본부, 외자부, 네. 그 항공 부품 과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방장관한테 이렇게 전업 신고를 하죠. 충성 뭐 이래가면서. 네. 그랬는데 그 항공부품 과장으로 그 발령받아서 업무를 시작하자마자 이상하게 본인 통장으로 알 수 없는 돈이 꽂히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의아해하고 있는데 밑에 같은 항공부품과 직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장님 그냥 모른 척하고 받아두세요. 그냥 관행적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얼떨결에 무슨 돈인지는 모르고 그래? 뭐 하여튼 일단은 넘어가자고 해서 넘어가죠. 그런데 이제 박중령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해외 그 항공 부품사의 부품을 국방부가 계속 구매를 하는데 네. 해외 부품을 구매를 할 때는 우리 국산품은 없는가? 우리 국산품 중에서 유사한 게 있으면 국산품을 쓰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교를 하게 돼 있는데 계속 그 국산품 그 비교 대상 국산품 칸을 비워놓고 그 스타에어라고 하는 그 해외사의 항공 부품만 계속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부하 직원한테
그 외산 부품은 국산 부품하고 비교하게 돼 있지 않아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밑에 이제 이 뺀돌뺀돌하게 생긴 이놈이 그 스타에어 부품이 워낙에 너무 좋아가지고 비교할 국산 부품이 하나도 없어서 그냥 비워놓은 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뭐 별거 다 신경 쓰시네.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깔짝깔짝대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그 공군 현역 파이롯이 그 전투기 조종사가 박중영을 찾아오죠. 예.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F9 그 전투기에 들어가는 그 부품 중에서 스타에어 그 외산 부품이 보기엔 멀쩡해 보여도 뜯어보면 죄다 엉망입니다. 위험합니다. 하면서 작년에만 F9 2대가 떨어졌습니다. 이거 좀 조치가 필요합니다. 라고 예. 이제 비밀리에 제보를 하죠. 그래서 박중영이 조사를 해보니까 자기 나라 미국에서는 75센트에 거래되는 부품이 한국에서는 315달러에 수입이 됩니다. 그리고 176달러짜리 부품이 3만 달러에 수입이 되는 겁니다. 예. 어마어마하게 거품이 끼어서 비싸게 국방부가 구매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원스타를 찾아갑니다. 그 외자 부장을 찾아갑니다. 원스타를 찾아가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죠. 너 우리 식구 아니야? 우리 식구잖아. 네. 이 한마디로 그냥 돌려보냅니다. 이제 너 우리 식구잖아. 그러니까 조용히 있어라. 너 진급 보장해주고 우리 패밀리 안에 있으면 돈도 벌고 너 진급도 한다. 이런 걸 암시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 박중영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 와중에 박중영은 내부에서 계속 왕따를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품 그 원가 부풀리기를 폭로하려는 조짐을 보이니까 안에서 이제 같이 안 놀아주는 거죠. 밥도 안 먹어주고 커피도 같이 안 마셔주고 계속 왕따를 당하니까 어느 날 이제 F9 그 전투기가 한 대 더 추락을 합니다. 박중영한테 제보했던 그 강대위가 그 조종하던 그 비행기가 추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박중영은 엄청나게 더 괴로워하게 되죠. 그런데 국방부 내부에서 대응 전략 회의가 열렸는데 네. 조종사 과실로 몰아가자는 식으로 그렇게 회의가 됩니다. 그래서 박중영이 엄청나게 괴로워하게 되죠. 그 조종사가 뭐 그 전날 뭐 술을 마셨다더라 어쨌더라 하면서 이제 이렇게 조작을 하게 됩니다. 이 네. 과실을 진상 조사를 안 하고 그러던 중에 이제 국방부 이제 상급자들 회식 자리에 박중영이 불려가죠. 그러면서 박중영 자네 이번에 수고 많았어. 이 친구가 이번에 고생이 많았습니다 하면서 그 대령 진급 그리고 너 얼마 안 가서 이제 원스타까지 간다는 암시를 계속해서 주게 됩니다. 그래서 박중영은 조직 내에서 갈등을 하는데 이 회식 자리에 누가 오냐면 스타에어의 여자 사장이 이 회식 자리에 나타납니다. 로비스트구나. 거기서 돈 거래하는 걸 목격을 하게 됩니다. 예. 국방부 간부들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스타에어의 여사장이 박중영한테 처음 보는 얼굴인데 그러면서 박중영 우리 앞으로 자주 볼 텐데 친하게 지내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령 정도는 이제 자기가 갖고 놀 수 있는 수준이다라는 걸 암시를 해주죠. 그래서 박중영은 고민을 하다가 군 법무관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군 검찰이 국방부 항공 부품 그 구매가 압수수색을 들어갑니다. 자 여기까지. 예, 와. 그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된지 자 순탄하게 진행될 것 같죠. 군 검찰이 들어갔으니까 이제 네. 새끼들 일망타진해가지고 전부 다 깜빵에 쳐넣을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면 영화가 안 돼요. 아. 예, 엄청나게 박중영이 고난을 겪게 됩니다. 이 이후에. 예. 그래서 이 이후에 이제 스토리가 궁금하시면 바로 영화를 이제 보면 돼요? 유튜브 들어가가지고 1급 기밀을 치시면 예. 1급 비밀 아닙니다. 1급 기밀입니다. 1급 비밀은 그 소방차 노래고요. 1급 기밀 일급 이렇게 기밀. 들어가시면 예. 예. 그렇게 이제 영화를 오늘 보실 수가 있어요. 영화 보는 것 같네요, 컨디션 이거. 좋으십니다 오늘. 예? 김 대표님 오늘 컨디션 네. 좋으시다고요. 아 어제 잠 많이 잤습니다. 아, 예. 그러신 것 같아요. 예. 예. 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시다시피 이게 위에 큰 막대 그래프가 국방비입니다. 예. 밑에 짧은 그 막대 그래프가 방위력 개선비라 그러는데 이 방위력 개선비라고 하는 거는 그 무기 체계를 획득하거나 아니면 그 무기를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거든요. 이게 보면 계속해서 돈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만 해도 57
10조 8천억의 국방비가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20조 원 정도가 방위력 개선비로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지금 19년부터 23년까지 연 평균 국방비 증가율이 한 10%가 넘습니다. 작지가 예. 않거든요. 예. 우리 절대적인 규모도 작지가 않습니다. 이 정도 국방비 지출이면 물론 미국이나 뭐 러시아, 중국에 비해서는 뭐 그렇게 많지 않은 수준이지만 그래도 금액적으로 그렇게 작지가 않은 돈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 그 방산의 방위 산업의 특징이 뭐냐면 우선은 수요자인 정부가 독점적 수요자죠, 그죠? 네. 그리고 이거를 만드는 방산업체들이 독점 또는 과점업체입니다. 네. 그러니까 독점적 수요자하고 독점 또는 과점의 공급자가 서로 거래를 하는 거고 굉장히 특수한 사양의 제품을 정부가 이렇게 주문을 해서 만드는 그런 방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계약 자체가 경쟁 계약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의 계약이 되거나 계산 계약을 합니다. 계산 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계산할 때 뭘 계산한다는 그 계자가 아니고 개 우리가 개념, 개론, 네. 무슨 경영학 개론, 법학 개론할 때 이 네. 개라고 하는 게 뭐 약간 대충 어림잡아 이런 의미가 네. 있거든요. 예. 그래서 대충 어림잡아서 처음에 원가 추정을 해서 이렇게 우선간에 서로 수의 계약을 해서 진행한다. 그래서 계산 계약이라고 하거든요. 트러블이. 당연히 내수 의존도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어차피 수요자가 정부니까 예. 대규모 투자가 들어가야 되고 또 고정비 투자가 많죠. 설비 투자가 많이 들어가니까 기술 집약적이고 또 방산업체 인력들이 고급 인력이 많습니다. 그래서 LIG나 한화나 이런 이제 큰 방산업체들 보면 안에 한 40 내지 50%가 그 연구개발직입니다. 예. 그 박사 비중도 꽤 높고요. 그런데 이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방산의 여러 가지 특징 중에서도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방산업체의 그 실발생 비용 플러스 이윤을 얹어서 정부에서 이렇게 돈을 준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실발생 비용을 보상을 해준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큰 방산업체를 하게 되면 큰 돈을 벌지는 못해도 그래도 내가 들인 비용에다가 플러스 알파 마진을 얹어서 방위사업청에서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성은 있는 업이다. 이게 이제 방산업의 특징이거든요. 예. 우리가 1974년도에 이 방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 실발생 비용을 보상해주는 이런 제도를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방산 물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원가 계산 기준을 적용한다. 그래서 업체의 발생 비용을 그대로 인정을 해준다 하는 제도를 74년에 이렇게 도입을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장점이 참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업체들이 초기에 좀 이렇게 허약했던 방위산업체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그 마진을 가져가면서 성장할 수 있고 예. 빨리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었죠. 그런데 단점이 뭐냐면 원가 절감 유인책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가를 절감하면 절감할수록 방산업체는 매출과 이윤이 줄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원가에 플러스 알파를 얹어서 보상을 해주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원가를 절감하면 회사가 망하는 겁니다. 네. 매출과. 비슷한 사업 모델 본 적 있어요. 뭐냐면 네, 뭐예요? 경매 컨설턴트. 그러니까 경매로 가서 네. 저걸 나 낙찰 받으려고 하는데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예. 그러면 컨설턴트가 옆에 붙어요. 네. 그 컨설턴트는 돈을 어떻게 버냐면 낙찰 받은 부동산 금액의 뭐 예를 들면 뭐 5%, 뭐 10%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사실 근데 경매라는 건 싸게 낙찰 받아야 좋은 건데. 거잖아요. 근데 그 수수료가 어. 수수료가 거기에 퍼센트가 붙으니까 그러니까 비쌀수록 좋은 경매 거구나. 컨설턴트 입장에서는 한 10억짜리 물건을 한 100억에 낙찰 받으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굳이
싸게 낙찰받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한 일인데 예. 수수료 구조는 어떻게 거꾸로네? 뭐 이렇게 그러네. 본 적이 있어요. 예. 원가를 낮출 유인이 없다. 예, 그래서 방산업체들이 원가를 낮추면 회사 실적이 나빠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 원가를 낮출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영 개선 의지도 약하고,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 수출 경쟁력도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물론 이제 뭐 너무 쉬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재료비, 인건비, 노무비, 경비 요 세 개를 합쳐서 이제 제조 원가를 하잖아요. 예. 제조 원가가 1,000인데 15% 마진을 붙여주면, 물론 15% 마진 안 붙여줍니다. 예. 방사청에서 절대로 이만큼 안 붙여주지만 그냥 예를 든 겁니다. 혹시 이거 보시고 방사청에서 15%나 이렇게 이윤 마진 붙여주나라고 생각하실까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150원이잖아요. 예. 근데 부풀려 재료비, 노무비, 경비 다 부풀려서 제조 원가를 1,500원으로 만들면 15% 붙어버리면 225원의 이윤을 가져가는 이윤이 나게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부풀리면 부풀렸지 낮출 이유는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그냥 그 원가 절감의 의지만 없다 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가장 최대 단점은 뭐냐면 원가를 부풀려서 회사의 이윤을 높이려고 하는 요인이 강해지는 겁니다. 그렇겠죠. 네. 예. 당연히 그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죠. 네. 예. 그래서 좀 전에 제가 이제 그림으로 보여드린 것처럼 그 제조 원가를 높여버리면 회사 이윤이 많이 남으니까 예. 그런 이제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방사청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업계가 원가 자료라가 갖고 오면 그거 믿겠어요? 네. 안 믿는단 못 말이죠. 믿죠. 그렇죠. 이놈들 이거 저기 원가 이거 또 부풀렸을 수 있겠구만. 네. 의심하게 되고 감액을 막 시키려고 하겠죠. 예. 그러니까 업체하고 방사청하고 서로 싸움이 갈등이 벌어지는 거고 이 방산 원가의 객관성, 신뢰성이라는 게 항상 논란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수시로 소송을 합니다. 방사청하고 그 업체하고 한번 보세요. 자료를 한번 보시면 이게 LIG 넥스원의 작년 3분기 말 보고서를 보면 예. 이런 식의 소송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방사청하고 국방과학연구소 ADD에서 LIG에다가 소송을 하기도 하지만 이거는 이제 서로 뭘 개발을 하다가 어그러졌다든지 예, 뭐 책임 예. 소재 때문에 소송을 하는 겁니다. 예. 아니면 품질 문제 때문에. 그런데 이쪽에 연결 실체는 이제 LIG 넥스원을 말하는 거죠. LIG 쪽에서 방사청이라든지 이런 데를 상대로 이제 계속해서 물품 대거 지급해 달라고 이제 계속 소송을 하죠. 예. 그다음에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도 지금 우리가 소송 11건인데 우리가 원고인 소송이 11건이고 우리가 피고인 소송이 7건인데 원고인 소송이 한 1,330억 정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원고로서 9건 280억, 피고로서 한 15건, 한 360억 정도 소송에 걸려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그러니까 그 이력이 없는 그 방산업체가 보기 드물 정도로 계속 ADD나 아니면 그 방사청이라든지 예, 뭐 예. 이런 쪽하고 계속 이런 그 소송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방산업체는 을 아닙니까? 그 예를 들면 을이죠. 방사청이 사줘야 예, 되는데. 을에 가깝죠, 당연히. 근데 예. 저렇게 소송을 할 수가 있나요? 을이지만 억울하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상장사예요. 카이 한국항공우주산업인데 예를 들어서 수리온 헬기 그것 때문에 방사청하고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회사 쪽에서는 안 할 수가 없죠. 안 하면 그 이사들한테 뭐 배임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깔끔하게 회사 쪽에 명확한 책임이면 회사 경영진이 뭐 이사회에 가가지고 뭐 이사님들 이런 문제로 저희들이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이렇게 하겠지만 서로 애매한 것들이 많거든요. 그 어떤 그 사고 원인이 명확하지 뭐 못하라든지 그런 애매한 상황이면 소송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고 원인이 명확하지 않고 애매한데 회사 쪽에서 방사청이 갑이라고 해서 포기하고 있는다. 그렇게 배임이죠. 되면 바로 배임입니다. 그렇죠. 바로 주주들이 바로 끌어버리거든요. 예. 그래서 그 회사 입장에서는 하기 싫어도 주주가 있고 이사회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안 하고 그냥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넘어가기는 어렵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까지
방산 원가의 산정 체계라는 게 그러면 지금까지 어떻게 돼 있었느냐? 이제 이렇게 화면을 한번 좀 보시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요게 이제 제조 원가죠. 예. 그래서 뭐 재료비도 이제 직접비가 있고 간접비가 있고 노무비도 뭐 직접비, 간접비가 있겠죠. 그다음에 여기 경비도 뭐 직접비, 간접비 이렇게 있는데 네. 자, 요렇게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우리가 이렇게 제조 원가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제조 원가에 일반 관리 비율이라고 하는 것을 곱해서 일반 관리비를 구합니다. 네. 그러면 이 제조 원가에 일반 관리비를 더한 거를 방산업체에서는 요거를 이제 총원가라고 부릅니다. 그냥 요게 이제 총원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 총원가가 나왔으니까 투하 자본 보상비라고 하는 걸 방사청에서 이렇게 주는 겁니다. 이게 투하 자본이라고 하는 거는 이 방사청하고 같이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시설 투자가 들어갔을 수 있잖아요. 예. 유형 자산 같은 거 투자가 들어갔을 수도 있고 회사에서 어떤 그 자본 투입을 한 금액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투하된 자본에 대해서 일종의 기회 비용이잖아요. 기회 비용 개념으로 이거를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 총원가에다가 투하 자본 보상률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곱해줍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투하 자본 이렇게 설비 투자를 한다고 돈을 들였기 때문에 그 금융 비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돈을 빌려서 했건 아니면 자기 돈으로 했건 자기 돈으로 했어도 기회 비용이라는 게 있는 거고 예. 돈을 빌렸으면 바로 직접적인 금융 비용이 발생되니까 총원가 중에서 이런 유형자산 투자 때문에 부담하게 된 금융 비용의 비율이 얼마냐? 예. 요게 이제 투하 자본 보상률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방사청에서 보상을 해줍니다. 네.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 이윤을 얹어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가에다가 얹어준다 그랬잖아요. 곱하기로 해서. 네, 어떤 명목으로 얹어주냐면 기본 보상이라고 하는 걸 줍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같이 프로젝트를 했으니까 들어간 원가에 어느 정도 기본 보상이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개발 난이도가 굉장히 큰 게 있습니다. 그 개발 난이도가 굉장히 좀 그럴 수 큰 있겠네. 거라든지 실패할 가능성이 좀 높은 거 이런 것들을 배려를 해줘야죠. 예, 예. 네. 이런 것들은 또 위험 보상액이라고 해서 위험 보상률을 곱해서 위험 보상액을 구해서 이제 또 이윤에다가 얹어주고요. 그 다음에 노력 보상이라고 그래서 뭐 원가 절감에 좀 신경을 썼느냐, 뭐 어떤 경영 개선, 뭐 설비 투자를 많이 하려고 노력했느냐, 뭐 하여튼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그 노력 보상률을 구해가지고 그걸 또 곱해서 노력 보상 금액을 구해가지고 예. 이렇게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조 원가에 일반 관리비를 더하면 총원가가 되고 총원가를 기준으로 해서 투하 자본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명목의 이윤을 얹어주는데 기본 보상, 위험 보상, 노력 보상 이런 것들을 해준다는 거죠. 요게 지금까지 그 방사청이 방산업체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던 네. 그런 그 방식이라는 거죠. 이런 방식인데 우리가 21년도 국방 예산이 한 52조 9천억 정도 되는데 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방위력 개선비라고 하는 게 이게 한 17조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방 예산 중에서 방위력 개선비가 한 30%가 넘습니다. 예. 아까 이제 그 안프로님 방위력 개선비라고 하는 게 뭐라 그랬죠, 제가? 방위력 개선비, 예. 개발하는 비용. 그렇죠. 예, 무기 개발하는데 이제 잘 듣고 들어가는 있었습니다. 돈. 네. 예, 그리고 이제 또 무기를 구매하는데 들어가는 돈. 뭐 어차피 뭐 그 마찬가지인데 예, 네. 맞췄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국방비에서 네. 부대 운영비 빼고 네. 실제 개발비 그렇죠. 그러니까 월급 주고 이런 돈 다 나가면 그런 거 그런 거 말고 말고 다 빼고 어, 실제로 탱크 개발한 무기와 관련 비행기 사고, 그렇죠. 총도 사고 좋은 걸 무기 바꾸고 체계하고 딱 직접적으로 그런 데 관련된 들어가는 거. 비용. 예.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얘기했는데 나도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예, 아주 네. 그거는 예. 안프로가 정답입니다. 제가 말한 그대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예. 2%는 거기서 좀 살을 많이 붙였어요. 살을 붙여, 살을 붙여. 살을 붙였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번에 2019년도에 네. 2019년도에 그 국방부 그 방위사업청에서
야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대로 계속하게 되면 글로벌 경쟁력이 없다. 원가를 절감할수록 방산업체 실적이 떨어지는데 누가 네. 원가 절감하려고 하겠느냐. 계속 방사청하고 업계는 싸울 수밖에 없고 서로 못 믿겠다고 멱살잡이 할 거고 계속 소송하고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니 앞으로 우리가 글로벌 수출 방산업체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이거 한번 뒤집어야 된다. 그래서 2019년도 같으면 한 40 몇 년 만에 예. 처음으로 이제 이걸 한번 뒤집자고 해서 방산 원가와 관련된 그 시행 세칙과 그 규칙을 다 뒤집는 걸 추진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3일 회계법인 포함해서 전문가들을 다 써가지고 그래서 만들어냅니다. 만들어냈는데 2020년도 1월 1일에 약간 일부가 시행에 들어가고 본격적인 방산 원가 관련된 부분은 올 1월 달부터 지금 시행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바뀌었느냐 예. 하는 걸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몇 개만 좀 드리겠습니다. 예. 우선은 그림에 보시면 표준 원가라고 하는 것을 도입을 합니다. 표준 원가가 뭐냐면 네. 원가를 절감할수록 업체한테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유연 구조를 개선하겠다 하면서 표준 원가라는 걸 들고 나왔는데 예. 지금은 실발생 비용을 보상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실발생 그 노임 단가, 인건비 단가, 실발생 그 인건비 단가를 적용을 하고 실발생 공수를 적용을 했단 말이죠. 아 여기 또 이제 공수 이런 게 나오니까 이게 공수도 할 때 공수 아닙니다. 실발생 네, 이게 좀 이렇게 이제 회사의 생산 관리 그 내부 그 관리 회계할 때는 자주 쓰는 말이긴 한데 일상생활에서는 거의 안 쓰는 말인데 이게 하여튼 요게 어떻게 바뀌냐면 표준 원가라고 하는 것은 방사청에서 방산 인건비 단가를 딱 정하는 겁니다. 예, 정하고 기준 공수도 딱 정해가지고 이게 표준 원가다 하는 건데 이 표를 보시면 그나마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1, 2, 3, 4 나와 있죠. 위에 요렇게. 예. 요거는 아마 제가 볼 때는 기업 사이즈입니다. 방산업체들을 업체. 사이즈별로 예. 이런 그 굉장히 큰 대기업 방산업체 중에서 2는 중견기업, 3, 4는 약간 중소기업인데 조금 중소기업 중에서도 조금 큰 것은 3, 네. 떨어지는 것은 4 이렇게 하고 예. 그다음에 이렇게 생산품 종류별로 나눴습니다. 화력 장비, 유도무기, 항공기, 함정, 탄약, 장갑차, 레이더, 야간 투시경, 전투공병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유도무기를 만드는 방산 대기업의 노임 단가는 33,751원으로 한다. 표준 원가 이렇게 정해놓는 겁니다. 자기들이 아시겠죠? 정하는 거예요, 방사청에서? 예, 방사청에서 방사청에서. 정하는 방사청에서 겁니다. 이거 예를 들면 유도무기의 원가는 인건비는 한 예. 요 정도 드는 게 시간당 적당하다. 예. 33,700원으로 계산해라. 예. 이거 개발하는데 공수 맨아워 여기 보면 맨아워. 공수, MH 맨아워. 있죠. 이게 맨아워거든요. 이게 공수라는 건데 그 맨아워당 이제 원인 겁니다. 그래서 예. 여기 보시면 요렇게 같은 그 유도 무기라도 이렇게 1에서 4로 갈수록 작잖아요. 예. 기업 사이즈가 줄어들어서 그런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대기업은 그런 거고. 저 정도, 좀 작은 그렇죠. 기업은 저 정도. 예. 그래서 제조 직군이냐 또 정비 직군이냐에 따라 여기 정비 직군은 안 나와 있는데 네. 자, 요게 어떻게 표준 원가라는 게 대충 어떤 건지는 이제 좀 감은 오시는 거죠? 예. 오는 거죠, 그죠? 예. 아예 인건비를 그러니까 정부가 지정한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엄격하게 말하면 방사청이 지정한다기보다는 그 통계청법에 따라서 네, 그 통계를 낼 수 있는 지정기관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 의뢰를 해서 그 회사가 방산업체들을 전부 다 조사를 합니다. 이렇게 사이즈별로 그 직군별로 해서 너네 얼마 주니 해서 예. 이렇게 그룹화를 시켜서 평균을 냅니다. 그래가지고 요걸 이제 숫자를 다 뽑아내는 거거든요. 예. 자, 그러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그게 요 그냥 정하는 게 아니고 평균을 구해서 그렇죠,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대기업 꾸리면서 유도 무기를 만드는 회사가 9개다. 네. 그러면 다들 조금 다르지 않겠습니까? 예. 그 제조 직군의 임금 체계가 평균을 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네요. 예, 지금 예. 이게. 그래서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가중치를 가지고 이렇게 사부작 해가지고 예. 아, 평균을 만들어내는 내고 겁니다. 예. 이 평균보다 우리가 조금 싸게 만들었다 인건비를. 그럼 이익이 많이 남는 거고. 그럼 이익이 많이 남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직원- 이제 예. 만약에
그 공수가 그 MH 당 원이 여기서 표준 원가로 10,000원인데 네. 우리는 우리 직원한테 9,000원밖에 안 주는데 네. 그러면 그 회사는 좋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1,500원 주고 있는데 표준 원가가 10,000원이네. 그러면 방사청에서 10,000원의 보상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네. 이 인력을 써가지고 예. 회사에서 실제로 이 인력한테 나가는 돈은 1,500원이 나가는데 방사청에서는 그냥 10,000원 주는 걸로 간주하고 그냥 그렇게 원가 산정을 해버리겠다는 겁니다. 평균으로 생각하고 가격 단가를 정해서 사주는 건데 그렇죠. 내가 싸게 만들면 이익이 늘어나니까 그만큼. 그렇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해했어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직원 월급을 깎는 거는 원가 절감이 아니거든요. 예. 야, 방사청 표준 원가가 10,000원밖에 안 되니까 너한테 1,500원 주던 거 10,000원으로 깎겠어. 이거는 원가 절감이 아니거든요. 네. 원가 절감이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효율적인 그 생산 시스템을 갖춰서 생산성을 높이도록 그렇게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설비 투자를 해서 사람이 10사람 투입되더라도 좀 더 많은 생산품을 만들어내도록 한다든지 그 어떤 식의 그냥 임금을 깎는 게 그거는 원가 절감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 누구라도 할 수 있죠. 그거는 이진호 프로가 안 프로 그냥 잘라버리면 잘리잖아요. 그냥 연봉 그냥 팍 해버리면 너무 쉬운 선택입니다. 맞아요. 그거는 그러면 안 돼요. 네. 그러면 안 되고 어떻게 하면 안승찬 프로를 저걸 그 생산성을 좀 높일까, 좀 많이 부려먹을까 예. 그런 거를 이제 이렇게 고민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죠. 좀 막 동기부여를 좀 한다든지 네. 그냥 뭐 요즘 힘들지 뭐 이래가면서 바카스라도 하나 먹인다든지 뭐 그런 어떤 게 필요하다는 거죠. 가스가 싸죠. 그래서 그 사실 뭐 이게 공수 있잖아요. 공수 제가 그냥 지나가듯이 말씀드릴 테니까 꼭 아실 필요는 없는데 대충 뭐 저런 거구나. 저도 사실 뭐 이런 뭐 어떤 이런 실무를 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저도 뭐 저 옛날에 뭐 책이나 갖고 깔짝댔지 책이나 그 보고 공부를 했지 이게 뭐 명확하게 뭐 이거 실무 생산 현장에서 뭐 몇십 년 일한 사람들이나 아는 거죠. 전기 밥솥을 그 마무리를 하는 단순 조립 공정이 있습니다. 예. 최종 마무리를 해요. 그러면 알바생들을 씁니다. 네. 알바생 한 명이 하루에 1시간 일하는 걸 1공수라고 규정을 하자는 거죠. 네. 그냥 1공수로. 그러면 알바생 한 명이 하루에 4시간씩 일주일을 하면 28공수가 되는 겁니다. 그죠? 네. 근데 자, 이 공장에서는 일주일에 밥솥을 20개를 마무리를 해서 납품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한 개 마무리하는데 2시간이 걸리고 불량률이 한 20%가 됩니다. 예. 그러면 자, 200개를 일주일에 200개를 하려면 200개 곱하기 한 개 마무리하는데 2시간이니까 2시간을 해주고 나누기 불량률이 20%니까 80%를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500공수가 필요하구나 이 작업을 하는데 500공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500공수가 투입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사장님이 이 공정에 알바생 20명을 투입했어요. 그런데 이 알바생 이 친구들이 매주 그 결근율이 한 10%는 되는 겁니다. 예. 매주 결근율이 10%가 돼요. 그러면 자 하루 4시간씩 일주일에 하면 28공수니까 네. 예. 자 28공수 곱하기 20명 투입했는데 결근율이 10%니까 90%를 곱하면 504공수가 나옵니다. 예. 대충 맞죠? 예. 그러니까 한 20명 투입하면 된다는 겁니다. 아. 예. 근데 만약에 뭐 15명을 투입하면 공수가 낮아지겠죠. 그러니까 야 이거는 이게 안 돼.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가장 최적화된 어떤 공수를 매치를 시켜서 뭐 회사의 뭐 생산성을 높인다든지 하여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결국 공수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네. 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산노임 단가는 매출 규모하고 업종을 고려를 해서 방산업체들을 그룹핑을 하고 이 그룹핑된 요 그룹 안에 들어가는 업체들은 표준 노임 단가를 적용을 해서 이 방산업체의 이제 원가를 산정해서 보상해 주는 것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가를 절감하면 할수록 방산업체 입장에서는 이익을 더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근거가 생기게 된 거죠. 과거에 비해서. 방산업체들 입장에서는 좋은 변화네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방산업체들 입장에서는 조금 뭐
원가 절감을 하게 되면 예. 그게 그전에는 원가 절감을 해도 그냥 방사청 몫으로 돌아가기가 일쑤였지만 네. 이제는 우리께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는 뭐 어느 정도 그 긍정적인 그 제도라고 볼 수도 있죠. 물론 이 표준 원가 자체가 우리가 실제로 근로자들한테 지급하는 것보다도 표준 원가가 다소 낮은 업체들은 네. 조금 애매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죠. 그거는 우리가 원가 절감을 아주 많이 해야 된다. 안 그러면 그러네요.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설령 그런 업체라고 하더라도 나쁠 것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이제 기준 공수라고 하는 거는 옛날에는 이 제품 만들 때 일일이 작업 시간을 원시적으로 측정을 했거든요. 이 기준 공수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이제는 기준 공수 산정표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적용을 시키게 됩니다.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 무슨 일을 예를 들어서 뭐 붕어빵을 구워서 판다. 그러면 예. 이 사람이 붕어빵 10마리를 굽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 해가지고 뭐 옆에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런 스마트폰 갖고 가가지고 딱 예. 촬영해가면서 시작 해가지고 누르고 그러면 그 뭐 일하는 사람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죠. 네. 그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그 방사청의 외부 기관에다가 위탁을 해서 예. 그 공정성과 전문성을 이제 확보를 하는데 제가 앞에 보여드린 표 있었죠. 예. 그 노임 그 표. 예. 요게 방위산업진흥회라고 하는 데서 방사청 의뢰를 받아서 그 만든 겁니다. 방산진흥회는 여기 민간 그 협회 같은 방산업체 협회 네. 그런 거 비슷한 겁니다. 뭐 대한상이나 뭐 전경련이나 경총, 뭐 한국상장사협의회 뭐 그런 거하고 이제 마찬가지인 회사죠. 여기서 아까 그 산출해낸 숫자입니다. 저걸 적용을 이제 왜냐하면 방사청에서 여기다가 이제 그 위탁을 준 거니까 그렇게 이제 그 나온 거고요. 이래서 불필요한 마찰을 해소하고 가격 경쟁력을 향상시켜서 수출 증대 효과를 얻겠다 하는 게 방사청의 의도인데 뭐 조금 이게 약간은 뭐 조금 뭐 이렇게 고개가 갸웃갸웃하는 부분도 없지는 않죠, 그죠? 뭔가 이렇게 깔끔하게 탁 와닿지는 않죠, 느낌이. 느낌이 그러니까 비행기 한 대 이거 만들었습니다. 100대 납품하려니까 지금까지 총 연구개발 인력 얼마나 들어갔고 해서 원가가 이만큼입니다. 라고 하면 그래? 실제로 다 그렇게 줬어? 그렇게 줬네. 그럼 여기에 뭐 5% 마진 더 붙여서 이렇게 주던 이런 관행에서 몇 명 투입했어? 그러면 실제로는 시간당 5만 원 줬습니다 하더라도 무슨 소리야 너희들은 보자 시간당 38,000원만 주면 되는 걸로 되어 있네 여기에. 몰라 시간당 38,000원 준 걸로 해서 할 거야. 이렇게 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간당 38,000원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표준 그 인건비라는 건 비슷한 일을 하는 방위산업체의 임금 평균을 보니까 뭐 5만 원 주는 데도 있고 15,000원 주는 데도 있는데 평균으로는 한 38,000원이네. 이렇게 해서 정해진 거니 5만 원 주던 데는 지금 막 비상이 걸렸을 거고 이 돈을 얼마 안 줄 거니까 예. 10,000원 주던 데는 야 파티할까 우리? 이렇게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 조금 이제 표준 원가보다도 급여 수준이 약간 높았던 회사가 이제 좀 있다고 치자고요. 예, 그 회사가 있겠죠. 생각할 때는 이건 조금 우리한테 좀 불리하다. 그렇다고 해서 뭐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겠죠. 예. 예. 그런 회사들도 이렇게 바뀌는 시스템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불만 없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우리가 74년부터 40년 넘게 실보상 시스템으로 방산 원가 이게 방산업체한테 지급을 한다고 했는데 정말 그러하냐? 자, 방산업체가 이제 처음에 이렇게 방산 원가를 대충 추정을 해서 방사청에 들고 가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얘들은 늘 부풀리지. 항상 부풀려. 그러니까 깐단 말이에요. 일단 까고 시작하는 까거든. 거예요? 그래서 많이 깐단 말이에요. 까거든. 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깔 이 거 정도 생각하고- 인력이 들어갑니다. 무슨 그러면서 깔까 생각하고 일단 깔거 생각하고 또 부풀리고 부풀리는 게 맞지, 또. 네. 부풀리고 까고 까니까. 그거 다 인정을 안 해줘요. 네. 그러니까 예전 가격, 예가를 이제 다 인정을 안 해준다든지 뭐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네.
그 예전 가격을 까기도 하고 나중에 또 까기도 하고 다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예 이렇게 표준 가격이란 게 나와버리면 오히려 좀 더 투명하게 실제로 그 인력을 쓰느냐 안 쓰느냐 하는 것만 보면 되는 거지. 네. 뭐 이 급여 나가는 게 우리가 기본급의 상여에 뭐 또 각종 수당들이 있잖아요. 이걸 회사에서 뭐 수당 이렇게 나가는 건 맞아? 예. 그러면 뭐 장부상으로 대충 뭐 수당 이렇게 만들면 방사청에서는 좀 의심스러우니까 깐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럴 필요 없이 예. 그냥 이렇게 딱 정해버리면 차라리 그냥 모든 방산업체들이 그냥 더 편할 수가 있어요. 그냥 제가 볼 때는. 근데 저는 뭐 어떻게 하냐. 관행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예를 들면 업계에 비슷비슷한 연봉 이게 급여 수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조선업체면 예를 들면 조선업체 중에서도 특히 많이 주는 데가 있고 조금 적게 주는 데는 있지만 어쨌든 조선업체라면 조선업계에 대략 비슷한 임금 그치, 수준 그런 게 등 있어야. 그런 게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 방산도 이게 막 담합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미 비슷하게 형성된 급여가 있는데 그거보다 조금 높고 뭐 조금 낮은 데는 있겠으나 그걸 평균으로 한다는 게 그게 원가 절감에 유인이 되겠느냐 과연. 약간 그중에서 평균보다 조금 더 싸게 하려는 노력은 있겠으나 그게 근본적으로 그 임금의 수준이라는 게 되게 적절하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이 원가 절감 효과에 대해서 그래서 조금 회의적인 사람들도 있어요. 예. 예. 이 방식이 왜냐하면 이와 유사한 방식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옛날에 그 국방 관련 기관에서 이와 똑같은 건 아니지만 이거하고 조금 유사하게 어떤 표준화된 걸 가지고 해보려고 하다가 네. 못 하겠는 거예요. 야 뭘 이건 표준화가 조금 이게 기준을 잡기가 애매하다. 안 맞다고 해서 한번 검토를 했다가 안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걸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 표준 그 노임 단가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번에 이제 개혁 방안 중에서는 이게 이제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가지만 한 번에 저렇게 바꾸진 않아요. 한 번에 바꾸는 건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개정 규정의 가중치를 1로 보고 종전 규정을 3으로 해서 올해 합니다. 네. 그 다음에 23년에는 이것을 2대 2로 가져갑니다. 24년에는 3대 1로 가져가요. 그러면 25년부터는 완전히 이제 개정 규정으로 한다는 거죠. 규정으로만 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네. 한 3년 동안 이렇게 조금씩 믹서해 가면서 해보면서 그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보완을 하겠죠. 당연히. 예. 그래서 지금 3년에 걸쳐서 개정 규정을 네. 1에서 2로 2에서 3으로 이렇게 올려간다. 이 이야기고요. 그리고 저게 이 표준 임금보다 더 주고 있는 업체 있으면 한꺼번에 임금 까면 또 직원들 동요되니까 한 4, 5년에 걸쳐서 적당히 좀 맞추세요. 근데 그런 기간이겠죠. 뭐 실제 지급하는 급여를 손을 대지는 않을 거고요. 그걸 뭐 그럼 이익을 줄인다는 거거든요. 많이 주던 데는. 그 실제로 직원들한테 급여를 주고 있는 급여가 있었는데 예. 15,000원을 주고 있었는데 줄이기가 표준 쉽지 원가가 않겠지, 13,000원이라고 해서 예. 13,000원을 지급한다? 그렇게 하지는 않겠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면 분명히 이익이 줄겠죠. 예, 다른 쪽에서 어떤 방사청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거기서 방사청의 표준 원가가 다른 회사가 급여를 좀 낮게 주고 있어가지고 표준 원가가 낮게 정해졌는데 그러면 표준 원가가 낮게 정해졌다고 해서 우리 회사도 직원들한테 지급하는 거를 낮게 준다? 그럼 이 직원들이 모르겠습니까? 그걸 알죠, 당연히. 예. 이게 급여가 올라가면 올라갔지 급여가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예. 어떤 회사는 사람을 줄이겠지 정급하면. 아니 그러니까 인상을 안 하고 동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의 생각은 예를 들면 A, B, C 업체가 있는데 네. A, B, C 업체한테 똑같이 이제 항공기 뭐 개발하라고 예를 들면 했다. 왜 A 업체는 너희 얼마 들었어?라고 보면 왜 시간당 5만 원 잡아오냐. C 업체는 시간당 3만 5천 원 잡아오는데 얘네는 3만 5천 원으로 낮추면 돈을 덜 받아가니까 오늘 설명해 주셨잖아요. 낮출 인센티브가 없다. 그렇죠. 그러니
야 이걸 어떻게 달라는 대로 다 줄 수도 없고 음. 다 안 주자니 이렇게 들었다는데 뭐 그거를 안 믿을 수도 없고 들여다 보면 진짜 그만큼 드린 건데 예. 즉 방만한 건지 예. 아니면 좋은 인력을 월급 많이 주고 갖다 쓰다 그렇지. 보니까 비용이 비싸게 드는 든 건지. 건지를 어. 서류만 봐서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고 서류를 안 봐? 그럼 계속 방만하면 방만해지고. 그러니까 표준이라는 걸 만들어서 여기에 맞춰. 안 그러면 너희들은 마진이 줄어들 거야. 라고 하면 이제 그러면 좋은 인력 스카우트 못하는 수도 있겠죠. 방만함이 줄어들 수도 있지만. 네.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그 고민하고 있는 어렵네요. 것 같은데요. 어.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3년간에 걸쳐서 저렇게 네. 조금씩 그 새로운 규정을 조금씩 올려가는 이유가 네. 그런 데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방사청에서도 이게 굉장히 노무비라는 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여기서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 소지도 있고 실제로 일부 전문가들은 그런 급여 수준이 표준 원가보다도 좀 높은 업체들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 예.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알지 못하는 어떤 뭐 교정 수단이 또 있을 수도 있겠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방사청 개혁안에 보면 그 많은 그러니까 업계의 노력을 하면 할수록 적정 원가로 보상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집어넣었다 하면서 이제 내놓은 게 뭐냐면 이제 이 자료를 보시면요. 이 무기 체계 연구 개발 그 계약을 한단 말입니다. 이제 양산 전에 이제 연구 개발까지만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네. 개발이 됐잖아요. 네. 개발이 종료되면 이제 원가 정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상한가 계산 계약이다. 그래가지고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개하는 거는 대충 어림잡아 하는 건데 네. 이 개라고 하는 게 이게 평미래라 그래서 요게 평미래예요. 평미래. 우리 이런 그 대박에 보면 쌀을 이렇게 예. 볼록하게 했다가 이 평미래를 가지고 싹 밀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예. 평평하게 맞춰버리잖아요. 예. 이거 저 시골에 이거 있으면 부잣집 아닙니까, 그죠? 쌀이 많으니까 이런 네, 게 필요하거든요. 쌀 없으면 이제 이런 거 필요 없죠. 근데 계약 금액보다도 원가가 적게 발생하면 계약 금액을 삭감을 해버려요. 예. 그런데 많이 발생한다고 해도 추가로 더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지금까지 거죠. 그래왔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원가 정산을 이 개발 무기 체계 연구 개발에서는 원가 정산을 안 하고 확정 계약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해가지고 예. 원가를 절감할수록 업체 이익으로 그냥 돌아가도록 이렇게 하는 게 업체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죠. 밑자야 본전이죠. 어차피 옛날에도 많이 발생해도 인정 못 받았는데 와. 이제는 절감하면 그냥 이익으로 돌아가는 구조로 해준다고 하니까 업체 입장에서는 이제 나쁠 게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수출용 무기 체계를 국내에서 테스트를 하면 원가로 반영을 안 해줬어요. 해외에 가서 하면 90%만 인정을 해줬는데 국내에서 무기 체계를 시험 평가를 해도 수출용 무기 체계를 전액 비용으로 인정해주고 해외에 가서 하면 90%만 인정해준 거를 100%까지 인정을 해준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 투자를 많이 하면 그 노력하는 데 따라서 그 보상을 해주는데 그전에는 상대평가 내가 연구개발을 많이 해도 다른 회사가 더 많이 하면 내가 상대적으로 밀려서 보상을 많이 못 받았는데 절대평가로 노력한 만큼 그냥 절대평가로 해주겠다. 이런 이제 그 제도들이 도입되면서 방산업체들이 앞으로 조금 더 좋아지지 않겠느냐 예. 이제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변화가 있긴 있군요. 저게 비슷한 게 뭐냐면 코레일이에요. 코레일. 그 기차? 기차. 네. 기차를 삼성도 서비스하고 현대도 서비스하면 해봐. 둘이 열심히 네, 경쟁해봐 네. 할 텐데 네. 코레일이 혼자 하잖아요. 네. 그러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지. 알 수 없잖아요. 전교생이 안승찬 한 명이면 얘가 80점을 받은 게 문제가 어려워서 그런 건지 그치. 뭐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건지 알 수 알 수가 없잖아요. 없다. 그러니 코레일도 야 이거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노선을 쪼갰는데 서로 같은 노선을 운행을 해야 경쟁이 되지. 각자 다른 노선. 너는 A 노선하고 너는 B 노선 하는데 왜 B 노선에서 손님이 없니? 그러면 노선이 다르니까 없지요. 그렇지. 뭐 그런 건지 네. 아니면 서비스가 이상하니까 없는 건지를 알 또 수가 모르는 없지. 거예요. 또 그렇죠. 몰라요. 맞아요. 옛날에 출입처 이제 제가 산업했을 때 출입처 내버리잖아요. 네.
삼성 내보내고 다른 기업 내보내면 다른 기업 내보낸 애들이 이제 기사를 많이 안 써요. 예. 왜 안 써 그러면 아시잖아요. 재출입주에 기사 많이 없는 거요. 그렇지. 쟤는 삼성 나가니까 삼성에는 기사거리가 많잖아요. 어. 그러는데 어. 다른 신문을 보면 이쪽 출입처에서 기사가 훨씬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거 다 오려놨다가 다음에 아시잖아요. 저 출입처에 기사 많이 없는 그러면 그 스크랩을 딱 펼쳐서 회사로 불러가지고 아주 작살내죠 그냥. 네. 네. 그런 거죠. 그런 거라서 이 방산도 네. 얼핏 얘기를 들어보면 그 똑같은 거 만드는데 너는 왜 비싸라고 하지만 똑같은 거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체계가 그렇죠. 서로 다르고 달라서 네. 같으면 벌써 통일했죠. 그래서 결국 보통 이런 거 할 때 이제 제일 좋은 게 다른 나라 어떻게 하는 건가 보면 다른 나라들은 스틸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옛날처럼 그냥 다 보상해주고 원가 보상 해준다는 해주고, 건데 그게 이제 모르겠습니다. 그냥 방만하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뭔가 좀 이상한데 싶어서 한번 이렇게 바꿔보고 저렇게 바꿔보면 부작용이 더 크니까 구조는 이렇게 하면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야 원가 정해놓고 더 돈 들어가서 더 이상 안 줘. 예. 이렇게 하면 중간중간 개발하다가 야 이거 품질 개선을 좀 해볼 필요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연구해보자라고 하면 야 그 연구비 누가 줄 건데 안 돼. 그냥 저가로만 똑같이 만들어.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구 개발에 더 투입할 인센티브를 또 없애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또 터놓으면 야 연구 개발했다고 해 하고 좀 더 붙여. 그럼 받는 거니까 또 방만해지고 그걸 막으면 연구 개발 안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그래서 이게 40년 동안 유지되어 왔다는 거는 그만큼 그동안 뭔가 어떤 이유가 뾰족한 있는 거예요. 수가 맞아요. 없었기 때문에 예. 계속 유지해 오다가 이제 2019년쯤 가면 우리도 글로벌 이제 방산 쪽에서는 이제 그래도 좀 먹어주는 정도까지는 올라왔거든요. 예. 옛날 같은 무명이 아니니까 이제 한번 개혁해 보자. 예. 지금 아니면 못 바꾼다. 그렇게 된 거죠. 뭐. 그러게요. 한번 바꿔보자고 하긴 한 건데 이거 말고 세상에 많은 일들이 그렇죠.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서 바꿔보려고 하면 그게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데 이제 그 이유를 다 스터디를 안 하고 그냥 바꾸면 엉뚱한 부작용 생기고 그래서 세상에 진보와 보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야,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야. 네. 네가 몰라서 그래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부패하지 이제라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이게 지금부터 이제 한다는 겁니까? 얼핏 지금부터 듣기로는 시작한 지금 거죠. 하려고 22년 1월부터 하려고 하다가 또 유예됐다는 얘기도 있고 작년에 아, 유예됐다가 올해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22년 1월부터 하기로 이렇게 했다가 또 뭐 유예하는 얘기도 나오고 또 그러는 유예한다? 모양입니다. 아. 예. 뭐 하여튼 대선 끝나면 아 그것도 하겠죠. 유예는 제가 이야기를 못 들었어요. 예. 그거는 한번 예. 정확하게 한번 예. 알아보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예. 이거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그런 수술이 진행되고 있다. 답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집에 가서 1급 기밀 1급 기밀 1급 기밀. 비밀 1급 네. 기밀을 네. 1급 비밀 치면 서방차 노래 나옵니다 유튜브에. 1급 기밀 네. 못 본 걸 좀 유튜브에서 1급 기밀로. 설명해 주겠죠? 한 15분 만에 한번 보겠습니다. 글로벌 모니터 김수원 대표님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디지털 세계에서는 사실 뭐랄까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좀 희박하잖아요. 네, 복사가 네. 너무 간편하니까 이거를 이제 보장해줄 수 있는 굉장히 신기술이다. 지구를 잘게 쪼개 땅을 사고 팔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3만 원에 팔린 프랑스 에펠탑은 지금 170만 원이 됐습니다.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한 작품이 지난달 팔린 가격은 787억 원. 그리고 게임 캐릭터 성형을 통해 월 1,000만 원을 버는 크리에이터의 등장까지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에 대한 전망과 리스크를 담았습니다. 여러분도 메타 리치를 꿈꾸신다면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 보세요.